네, 오늘은 에큐메니칼 운동사 제5강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대한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비판의 근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WCC를 비난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좀 추려보면 용공론, 공산주의에 이용당한다, 그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 WCC가 모든 교파를 없애서 초교파적으로 로마 카톨릭까지를 포함하는 단일교회, 하나의 전 세계적인 교회를 형성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초창기에 또 비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 모라토리움을 하려고 한다. 이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지하는 거죠. 모든 것을 활동하던 것을 이제 중지시키는 것,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데,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중지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비난을 또 하고, 세 번째, 이제 과격하게 게릴라를 지원한다. 이제 반정부 운동을 지원한다. 이제 이런 주장. 다섯 번째, 개종 전도를 반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종교다원주의다. 주로 뭐 이런 주장들이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와 역사적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기인했는가 살펴보겠고요. 그러한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가, 정당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부의 목적은요, WCC에 대한 부당한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봄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해명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WCC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초기에 국제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계하게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전, 그 다음에 해방 이후 1948년 WCC 창립까지 초기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국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바로 YMCA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07년 4월에 일본 도쿄에서 제7회 세계 기독학생연맹 세계대회가 개최됐을 때 조선 YMCA 대표로 윤치호, 김정식, 김규식 등 7명이 이 대회에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최초의 국제 에큐메니칼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윤치호 선생 같은 경우가 제5회 주일학교 세계대회에도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윤치호 선생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고 또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윤치호 선생이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스코틀랜드 수도 에든버러에서 개최되었던 1910년도 세계 선교사 대회의 회의 모습입니다. 20세기 초반에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과 선교 활동가들이 모여서 대회를 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20세기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이,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이 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요, 1918년에 한국교회 안에는 장로교가 이제 1912년에 총회를 결성하고 이제 조직돼 있었고요. 미국의 이제 감리교회, 북감리교, 미국의 남감리교회,
조선예수교회가 이제 개척한 조선감리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전이죠. 북감리교, 남감리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교단이 연합을 해서 조선예수교 장감협의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1918년입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이제 연합 조직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3년에 장감연합협의회를 해체하고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연합공의회는 선교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YMCA, YWCA, 그 다음에 성소공회, 이런 모임들이 다 연합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모체가 되는 조직이 1924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죠. 그리고 NCC는 1925년 국제선교협의회에 IMC에 가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국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제 일원이 됩니다. 그 후에 1928년 예루살렘에서 IMC의 이 세계 선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6명의 대표가 참여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선교사로서는 장로교 선교사 마펫, 감리교 선교사 노블, 그 다음에 YMCA 대표인 신웅우, YWCA 대표 김환란, 장로교 교단 대표 정인과 목사, 감리교 교단 대표 양주삼 목사, 자, 이렇게 6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백낙준 박사가 이제 신앙과 직제 모임에도 참여를 했고요. 1937년에. 그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열린 삶과 노동 대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1931년에 가서 한국교회는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고, 일제의 전쟁 프로젝트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NCC,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일제 전시 총동원 체제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도 완전히 단절되고 일본 교회에 편입되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1945년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조심스럽게 국제 에큐메니칼 관계를 회복해 가게 됩니다. 1947년에 WCC 창립을 하기 위한 임시위원회가 미국의 이제 버크힐 폴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1947년 이 모임에 NCC 한국 조선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었던 장로교 김관식 목사가 공식 대표로 참석을 했고, 감리교회 변홍규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창립될 때 한국의 장로교단과 감리교단은 창립회원으로 WCC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WCC 창립총회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됐고요. 1948년 8월에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일제하에서 어떻게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 단절됐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 회복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50년대에 WCC에 대한 이제 용공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WCC 비판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칼 맥킨타이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근본주의자이고 극우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 우익 정치화의 이제 기원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제 기독교 우익들이 이제 그 정치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 그 뿌리가 전부 어디서 기인하느냐? 바로 칼 맥킨타이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Fighting Fundamentalist, 칼 맥킨타이어 and the Politicization of American Fundamentalis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싸우는 근본주의자 칼 맥킨타이어와 미국 근본주의의 이제 정치화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2016년에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표지에 이제 나온 이분이 이제 칼 맥킨타이어고요. 이분은 이제 프린스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메이첸과 함께 프린스턴을 떠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이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그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이분이 1948년 8월에 WCC가 창립되기 바로 이제 조금 일찍이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제기독교협의회라고 하는 ICCC로 알려져 있습니다. ICCC를 조직하게 됩니다. 29개국에서 약 150명가량을 중심으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사실 WCC와 비교하면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조직이죠. 이 창립 대회 때에 이제 사진이 또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WCC 총회가 열릴 때마다 바로 그 옆에서 이제 ICCC 대회를 개최해서 WCC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분입니다. ICCC를 만든 목적은 근본주의자들 조직으로 WCC를 반대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칼 맥킨타이어가 한국 교회에 아주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칼 맥킨타이어는 이제 ICCC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ICCC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CC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 안으로 ICCC 조직을 확장하려고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분열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장로교 같은 경우는 고신 분열, 그 다음에 합동 분열, 대신 분열, 호혼 분열, 그 외에도 수많은 장로교 분열에 ICCC가 이제 돈을 지원하고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CCC에 가입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고신도 ICCC에 가입하지 않았고, 합동도 사실은 ICCC에 가입하지 않아서 칼 맥킨타이어는 포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대신 대신교단, 호혼교단, 이런 군소교단들이 ICCC에 가입을 해서 지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또 성결교 분열에도 개입을 해서 예성과 기성이 분열되는데, 예성 측이 이제 ICCC 자금을 받아서 교단을 만들고요. 또 침례교도 이제 분열됐다가 다시 합치는데, 그때도 이제 ICCC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리주의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강력한 메카시즘이 이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칼 맥킨타이어는 기독교 메카시즘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WCC 용공론을 이분이 이제 확장해 가게 됩니다. 이 영문 자료는 이제 WCC와 ICCC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이제 팸플렛의 모습인데요. 자,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칼 맥킨타이어가 쓴 팸플렛의 내용인데요. WCC와 ICCC를 자기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WCC를 비판하는 겁니다. 설립된 연도는 이제 같죠. 같은 장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WCC 회원은 이제 칼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현대주의자도 있고 복음주의자도 있고 유니테리언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들어있고 공산주의의 통제를 받는 이제 공산주의자도 WCC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자기들은 복음주의적이고 이제 신앙 고백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개신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WCC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의 에큐메니컬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 여기서 단일 교회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근거입니다. 자기들은 20세기 종교개혁 운동이고 현대주의자, 신정통주의자, 신복음주의자 공격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WCC는 아주 간단한 신앙 진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성경무호,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무죄, 대속적 죽음, 인격적 가시적 재림 이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세계교회협의회 임원회와 중앙회 안에는 공산당 성직자와 비밀경찰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교회 일치에 대해서도 WCC는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오해해서 하나의 유기적이고 가시적인 세계 단일교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자기들은 교회 일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연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WCC는 세계 사회주의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영적인 질서, 오직 중생의 기적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제 WCC는 정부와 국제기구에 압력을 행사하고 유엔에 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본인들은 정치적인 것에 로비하지 않는다. 도덕적인 문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WCC가 하나의 교단으로 이제 압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들은 이제 교회 대리자로서 제한된 활동만 하지 교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교파에 회원교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이제 양극화 구조를 만들어서 WCC와 ICCC를 이제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WCC가 뭔지도 모르는 한국 교회 안에 이제 WCC에 대한 왜곡된 그림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팜플렛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요약을 하면 먼저 WCC는 용공이다. 그 다음에 초교파 단일교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 다음에 영혼구원은 얘기하지 않고 사회구원론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정치에 개입한다. 자, 이런 주장들을 맥킨타이어가 이제 한 겁니다. 이것이 1950년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스트 선교사를 통해서 또 교회 정치 집단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서서히 퍼져나가고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WCC 용공론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제 반공 정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WCC 용공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맥킨타이어와 관계된 근본주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이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던 허대전 목사님, 고든 홀드크라프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한국 그 주일학교 협의회 이제 총무도 지냈고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근본주의 라인 쪽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허대전 선교사와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허대전 선교사는 칼 맥킨타이어가 이제 관계했던 근본주의 독립장로교 해외 선교회 회장을 이제 역임했고, 그 다음에 칼 맥킨타이어가 세운 이 페이스 신학교의 또 교장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 근본주의 선교사와 이제 관계를 하면서 이 WCC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51년 6월 전쟁 중이죠. 부산에 이제 임시 수도가 이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국회의장을 맡고 있었던 이규감 목사, 이제 감리교 분인데와 22명의 국회의원, 주로 신과 관계되어 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이 안에는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와 영공전책이라는 이제 팜플렛을 출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와 영공전책이라는 팜플렛 안에는 WCC가 영공집단이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도 영공집단이다라고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감리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 교인이었고 이규관 목사도 자기도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팜플렛은 장로교 총회만을 용공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수많은 전쟁 구호 물품을 보내왔던 국제선교협의회도 의심해야 된다. 국제선교협의회가 보낸 구호 물품도 의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팜플렛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맥킨타이어가 출판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크리스찬 비콘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 비콘에 실려 있는 글을 사실상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는 사실상 역사적 증명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비난들이 그대로 번역되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NCC 총무였던 요준 목사의 이제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서와 팜플렛을 보면 국제기독교협의회 ICCC에 소속한 모파의 모력에 의한 선전인 것 같다. 그나마도 미국 내 어떤 잡지에 발표된 편파적인 문서를 재료라고 하여 가지고 미국 내 극소수의 보수주의자를 제외한 전 세계 150교파의 연합기구인 WCC와 현재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장감 구세군 선결교를 위시한 각 교파의 세계선교회의 세계적 연합체인 IMC를 일방적으로 용공정책을 주장하느니 예찬하느니 권장하느니 하여 용공단체로 규명하는 것은 경거망동이 아닐 수 없다. 자, 이런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칼 맥킨타이어가 발행하는 이 크리스찬 비콘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송상석 목사, 이규관 목사, 황성수 국회의원을 이제 불러서 자기가 받은 이 팸플렛을 이제 제공하면서 WCC가 이제 용공단체라고 하는데 좀 대책을 세워보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규관 목사가 이 팸플렛을 이제 번역해서 배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이 정치와 관계된 ICC 활동이 한국에서 최초로 WCC 이제 비난을 시작하는 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ICCC는 고신교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사 속에서 1953년도에 고신은 이제 예장과 이제 분열을 하게 되죠. 총회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면서 이 고신 측은 근본주의 선교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CCC 쪽에서 고신파를 ICCC에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1954년 8월
칼 맥킨타이어는 고신의 지도자였던 한상동, 박윤선, 이학신, 박선혁 등을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ICCC 대회에 이제 참여시키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상동, 박윤선 두 분 목사님을 페이스 신학교로 데리고 가서 명예 박사 학위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박윤선 목사님, 고신의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명예 박사 학위를 이제 받게 되는 건데, 페이스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다 한국 안에 ICCC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1954년 미국 에반스턴에서 제2차 WCC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때는 한국도 대표를 파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대표를 파송하려고 했고, 감리교도 대표를 파송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WCC 총대로 가는 대표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WCC에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배경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WCC와 미국 교회는 1953년에 한국전쟁에 이제 휴전을 제의합니다. 국제사회가 사실은 다 이제 휴전 입장으로 갔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휴전 제의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 정부와 교회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한경직 등 월남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단이 이제 그 에큐메니칼 운동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한경직 목사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경직, 강신명 목사님의 영향이 큰데, 자, 이 팻말은 이렇게 영락교회 신앙 지도 원칙입니다. 이 영락교회 신앙 지도 원칙인데, 지금도 신앙 지도 원칙인데, 1번 복음주의 신앙 노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도한다. 2번 경건한 생활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절제, 근엄한 청교도 생활윤리, 이것을 지도한다. 세 번째, 교회 연합운동에 협력한다.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지도한다. 네 번째, 사회정의 구현, 교회의 사회적 양심의 사명을 실천한다. 이것이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도 원칙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세웠던 신앙 지도 원칙 넘버 1, 복음주의 신앙. 두 번째, 경건성. 세 번째, 에큐메니칼 정신. 네 번째, 사회 정의 구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사실 감리교 정권이고 YMCA를 기반으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과 이북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 라인과 가깝다고 봤기 때문에 사실은 한경직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북청년단, 이 경우도 제주도에 파견해서 이제 그 4.3 이런 걸 이제 진압하는 데에 서북청년단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권은 서북청년단을 다 배제해 버립니다. 권력 구조에서.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이 어디로 가냐? 육사로 들어가고 군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핵심 세력이 사실은 영락교회 서북청년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WCC의 용국론이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배경은요, 1950년대 중반에 이 WCC와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야 된다. 중국의 UN 가입을 이제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이제 냉전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중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공. 한국전쟁에 이제 중공군이 가입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전쟁이 북한에서 다시 후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라인이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중국 교회를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에 이제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했던 겁니다. 자, 이래서 특히 이제 고신의 기독교보 신문을 보면 이제 기독교회의 공산세계 접근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그대로 실립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이제 존 맥케이 박사, 감리교의 옥스남 감독, 그다음에 WCC의 이제 국제관계 책임자 프레데렉 노울드, 미국 국장로교 총회장 라이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용공으로 비난하는 기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미국 교회와 WCC가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려고 했는가? 그것은 팅주교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팅주교는 캐나다에서 YMCA 지도자로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이 팅주교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말렸죠. 중국에 가면 위험하고 또 기독교 박해가 있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때 이제 팅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 안에서의 기독교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아무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아야 기독교인으로 내가 이제 중국의 기독교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문화혁명 과정에 팅주교가 많은 박해도 받고 노동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자 애국운동을 일으키죠.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삼자교회 그러는데 이 삼자교회를 일으킨 주역이 바로 이 팅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팅주교는 국제 기독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팅주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 교회를 이제 세계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그런 노력을 이제 국제기독교 운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이 한국에서 볼 때는 용공, 공산주의 지원, 이런 구조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극심한 냉전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칼 맥킨타이어의 ICCC는 한국교회 통합과 합동 분열 과정에서 WCC를 용공이라고 공격하면서 합동 측이 이제 또 통합을 향해서 용공, 단일교회, 신신학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근거가 바로 맥킨타이어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는 WCC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예장 통합 측이 합동과 재연합을 하기 위해서 WCC를 일단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는 WCC에 대한 비난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WCC에 대한 비난이 크게 야기되지 않았던 겁니다. ICCC는 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한국교회의 이제 분열 자금을 굉장히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문서는 칼 맥킨타이어를 자료를 올려놓은 사이트에 있는 자료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9년에 한국 장로교회가 WCC로부터 철수하던 시점에 케네디 박사, 이 사람은 이제 ICCC 이제 인물입니다. 이 케네디 박사가 바로 이제 ICCC 팀에 합류해서 남한 전역에 WCC를 반대하고 ICCC를 알리는 그런 캠페인에 참여를 했다.
그는 ICCC 대표단과 함께 1961년 11월에서 12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WCC 3차 대총회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참석을 했다는 뜻은 이제 반대 데모하러, 반대 시위하러 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도에서 WCC 반대 시위를 하러 갔는데 인도 교회가 이 ICCC 대표단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CCC가 가지고 갔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약 10만 불을 이제 어디다 사용했느냐? 합동 측이 분열되고 나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통합 측을 지지했기 때문에 합동 측이 자금이 없었습니다. 새로 분열된 교단을 운영시킬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ICCC가 준 자금을 사실은 받아서 신학교도 세우고 내부 교단을 추스리는 그런 이제 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CCC 자금이 사실 이제 합동 측 초기 시대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와서는 군사정권 시대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군사정권 시대에는 이제 언론, 출판, 예비군 훈련, 관공서 같은 데서 WCC를 용공으로 매도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세계교회협의회와 한국의 민주화 인권운동, 그 다음에 산업선교 활동을 지원했기 때문에 군사정권 입장에서는 WCC를 용공으로 매도해서 탄압하는 이런 작업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이제 과정을 거쳐서 WCC에 대한 용공론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오늘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서구련이 멸망하고 또 동구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사실은 이런 용공론 자체가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죠. 약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WCC 용공론은 거의 주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